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또 거의 빨간색으로 거의 피바다로 또 도배가 됐는데 광역기가 계속 작용하고 있죠. 관세 전쟁 때문에 그 이슈가 너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테슬라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저 타이틀은 이제 CNN인데 주로 이제 한국에선 CNN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흡사 좀 미국의 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US may not be able to win이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좀 더 미국에 유리한 이 채널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 쪽 위주의 시각이 잘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만의 시각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짧게는 미국이 현재 유리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트럼프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직격탄이 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의 문제죠. 장기전으로 흐르게 되면은 미국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이 작년에 좀 예측이 돼서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왔네요. 그러니까 유예된다라든지 협상되는 연초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말 강력히 이렇게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참 예측이 어렵죠. 자, 중국과의 트레이드 전쟁에서 104% 사실상 수입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저걸 막고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애플이 거의 5% 가까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소식만 나면 확 뛰었다가 그냥 난 모르겠어 때리면은 그냥 추풍낙엽으로. 애플도 사실 생산기지를 딴 데 옮기려는 것을 예전부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중국이 싸고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이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서야 인도에서 조금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갖고는 그러면서 과거의 발언들도 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왜 아이폰을 미국에서 못 만드냐라는 걸 얘기했었고 이거 GPT한테 그런 대화 같은 거를 트래킹 해달라 그러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오바마 때부터 그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면 안 돼? 트럼프 1기 때도 팀 쿡한테 그런 내용을 했다라는 루머들이 있더군요. 정확히 퍼블릭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확실히 생산기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미 예전 관세를 계속 때렸으니까 미국 쪽으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부단히 진짜 10년이 넘게 이야기를 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답은 스티브 잡스 때부터 이미 절대 못 돌아온다. 그런 잡은 미국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거나 말거나 참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것도 재밌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이 초패권 국가, 그것도 초패권 국가니까 이런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냥 경제적으로만 놓고 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늠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팔 데가 없습니다. 미국 말고. 그러니까 흔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 이제 반하는 얘기가 특히 이제 이건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들도 그 부분에 편승해서 미국 쪽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다 이해되는데 자, 그럼 미국 말고 다른 시장이 있냐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은 근시일 내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왼쪽은 2023년까지의 무역 적자를 이제 어큐뮬레 합친 거고요. 무려 거의 20트릴리언 달러 가까이. 그 다음이 영국인데 여기 와 있습니다. 4트릴리언 달러 조금 넘네요. 그 다음이 인도고요. 프랑스 요 정도네요. 그리고 지난 23년간 중국은 거의 8트릴리언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봤고요. 그 다음 독일이고 그 다음 러시아, 사우디 이런 나라 수준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그동안? 자, 이게 문제인데요. 자, 미국이 그동안 엄청난 적자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팔아서 이렇게 재미를 다 봤던 겁니다. 그냥 좋다 이거예요. 그냥 미국 말고 그냥 너 너무 관세 막 너무 때려. 너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안 놀아. 너랑 다 끊어.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중국에다 팔 수 있을까요? 중국은 2023년에 무려 600 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도대체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저런 흑자를 낸다라는 게 진짜 기가 찰 노릇인데, 중국의 경쟁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 흑자를 내고 그 다음 독일이고 그 다음 아일랜드, 뭐 싱가포르, 사우디나 이런 건 다 이제 자원 나라들이죠. 그럼 이 나라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 나라들이 무역 흑자를 좀 덜 봐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23년 보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1.1 트릴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이 인도 한 5분의 1 되나요? 영국도 한 뭐 5분의 1도 안 되는군요. 여기 쪼르르 적자 보는 국가가 요 정도 있고요. 벌써 일본쯤 가면은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됩니다. 뭐 50 빌리언 달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미국의 적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돌아갔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가만히 냅둘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걸 오히려 역으로 무기로 딜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재편을 해야 되는데, 첫째, 그러니까 시장적인 규모라든지 무역 흑자라든지 적자 규모를 봤을 때, 압도적인 미국의 적자 규모를 봤을 때 대체 시장이 없고, 실제로 컨슈머 스펜딩, 컨슈머 마켓 규모로만 봐도 미국이 중국의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2023년까지. 왜 2023년 얘기하는 2024년은 없냐? 여기 조그맣게 파인 프린트가 있지만 2025년 3월 4일까지 latest available 데이터가 2023년까지입니다. 2024년 데이터가 곧 나오겠죠. 그렇지만 트렌드는 뭐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PT랑만 얘기해 봐도, 아니 유럽은 다 쪼개져 있고 뭐 에이징 돼 가고 있고, 중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3분의 1이고 작고, 하이 세이빙 레이시랑 프로텍셔니스트,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예요. 중국이 오히려 얼마나 극도의 보호무역주의를 합니까? 아니 GPT랑 얘기해도 중국이 단기간에 이기기가 진짜 힘든 게, 중국은 별로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질 않습니다. 그나마 사는 게 이제 raw material이라든지 이런 거지만, 정말 heavily favored local production, 정말 많은 것을 로컬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넘버 2나 이제 넘버 3인 뭐 유럽 연합이라, 근데 저기 이제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그 뭐 GDP 규모로는 뭐 거의 사실상 넘버 2죠, 중국이.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 걸 잘 안 산다니까요. 진짜 자기가 필수적인 거, 오일, 뭐 소이빈, 혹은 이제 최첨단 칩, 요런 것만 사들이지 웬만하면 다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걸. 그러니까 중국한테 팔 수도 없고, 유럽도 어느 정도 관세 장벽이 있죠. 자기 나라 무역, 자기 나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도 결국은 신용일 뿐이지, 당장은 미국한테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통계만 보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발 미국이 싫으니까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예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적인 거. 근데 이제 한간에서 중국은 전체주의고 독재고 일당 독재고 거기다 독재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을 후두겨 패가지고 억제할 수 있으나,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어딘가 아픈 데가 나오면 이렇게 시위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에 저도 반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강합니다. 그래도 좀 줄었지 않냐? 아니 제발 이런 썰베이에 좀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2번 속으셨으면 됐지 3번까지 속으면 그거 진짜 바보입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이런 언론들, 주류 언론들 보면 당선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2번이나 뚫었어요. 2번이나 뚫었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통계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있고, 이런 세부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강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다시 한번 저소득층은요, 주식이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401k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태반이고 세이빙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것에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싸움은 미국의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불리하지 저소득층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가 다가오고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은 선거를 너무 자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선거 모드, 내년에 선거 모드가 들어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급격히 먹는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이 불리한 게 많은데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고 워낙에 큰 소비 시장이고 지금까지 이 엄청난 적자의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회피했는데 이 규모가 너무 차이가 커요. 몇 달만 진짜 이런 엄청난 관세를 맞아서 돈이 끊긴다든지 이러면은 곡소리가 날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미국 같이 지금 선거니까, 그러니까 1년을 견뎌줄 수 있는 나라는, 뭐 중국은 할 수 있겠죠, 독재는. 근데 정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중국같이 견뎌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괜찮은 딜을 하고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나라들을 모아서 미국은 또 조정을 하고 계속 싸워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이 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을 하는 게 어렵죠. 스티브 잡스 때부터 이미 뭐 안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들한테 주구장창 했는데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진짜 미국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길지 중국이랑 지금 붙어가지고 제 이야기는 CNN 같이 마치 US may not be able to win, 그래서 may라고 썼긴 했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 썼는데 저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